한양에 계시는 서방님께 서찰을 전하고 오라는 마님의 명을 받고 장장 보름이란 기간 동안 달려서 한양에 도착해서 나리를 만나 뵙고 반가운 안방마님의 서찰을 전했는데 연병. 서방이라는 작자는 지마나라 서찰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에 던져버리고 먼 길을 달려온 돌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가운 밥 한 그릇 내어준다. 본가에 있는 마님은 과거 준비한다고 한양에서 공부하는 서방님 걱정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단정하게 목욕 재개하고 정원산 사발에 서방님의 장업제를 빌고 또 빌건만. 서방이란 작자는 한양에서 계집질하는 것도 모자라 기생집에서 나이 어린 첩을 들여서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본가에서 보내준 돈은 계집의 아가리에 쳐놓고 그녀의 치마폭에 감싸여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본가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서방 걱정만 하는 마님만 불쌍하다. 이런 사실을 아는 돌쇠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노잣돈이라도 두둑히 주며 입을 봉해야건만. 서방이란 자는 지가 상전이라고 달려서 보낼 생각은 않고 찬밥 한 덩어리 딸랑 주고 잠도 재우지 않고 내려가란다. 방에 들어가 피곤해 지친 다리도 쉬지 못하고 마당에 있는 걸상에서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 이 작것들이 초저녁부터 둘이 지랄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문풍지에 은은하게 비추는데 저 작것들이 짐승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밖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 지랄을. 혼이라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한창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는 돌쇠는 저놈에게 마누의 소식 전하려 달려오느라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마누라 얼굴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돌쇠 앞에서 저지랄라니. 돌쇠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 온통 신경은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만 쏠려 밥 먹다 말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다가가니 안에서 귓가에 들려온다. 계집은 잘해야 20살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초승달 같은 눈썹에 마늘쪽 같은 코, 앵도 같은 입술이다. 완전히 세계 모습으로 남자 여러 잡아먹은 영 같았다. 계집아이가 움직이더니 문 쪽을 바라본다. 저기 서방님 누가 봐요? 뭐야 너 이놈. 서방놈은 문풍지에 비친 돌쇠 모습을 보고 달려나오고 돌쇠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서방이 걸리면 아무래도 몸성이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 밥이고 지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다. 밥 먹다 말고 짐 싸들고 도망치는 한심한 꼴이라니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길에 들어서서야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걸어간다. 날도 어두운데 잠잘 데는 없고 돌쇠는 길을 가다 길가에 물레방앗간이 있자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하고 들어갔다. 하늘에 보름달이 뜨고 먼 길을 달려왔기에 물레방앗간의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집단을 덮고 눈을 감자 바로 잠이 든다. 한참을 고나게 자고 있는데 귓가에 간질간질하게 들려오는 것이 귀를 간지럽게 한다. 슬며시 눈을 뜨고 물레방앗간을 살펴보니 은은하게 비추는 보름달빛에 물레방앗간 집단에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돌쇠가 자세히 보니 댕기머리를 한 여자와 남자가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간 하루 종일 걸어서 다리도 아프고 해서 쉬어갈 양으로 시냇가를 찾아간다. 시냇가에 가서 신발과 버선을 벗고 찬물에 발을 담그니 조금은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 바위에 걸터 앉아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으로 여자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보인다. 돌쇠는 이곳이 이 마을의 빨래터냐고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여자들은 시냇가에 걸터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돌쇠가 편안한 마음으로 여자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나이 지긋한 여인들로 바위에 걸터 앉은 나이살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저기 군살이부터 풍만해 보인다. 그런데 아낙니들이 남정네가 위에 앉아있는데도 개념치 않고 발은 시냇물에 담그고 빨래를 하며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데 정신이 없다. 나이살이나 먹어 손자 재롱이나 볼 나이의 여인들이지만
이틀 동안 그런 장면만 본 돌쇠인지라 미칠 것만 같았다. 돌쇠는 여인네들의 다리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복길이네는 날이 늦어 집에 있다가 몇몇 여인들이 밀린 빨래나 하자는 제의에 선뜻 빨랫감을 가지고 동네 빨래터인 시냇가로 왔다. 시냇가에 도착하니 덩치 좋은 돌쇠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자 돌쇠를 놀려주기로 여인들과 약속하고 모두들 다리를 걷어붙이고 빨래에 열중한 척했다. 이제 나이를 먹어 손자 녀석 가지고 온 자신이지만 나이 15살에 결혼하여 아들을 보고 자신의 나이 30살에 아들을 장가보내고 35살에 손자를 보고 할머니 소리를 듣는 이제 나이 70살이다. 자신의 나이 25살에 남편이 비명인사하고 아들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아들놈이 장가를 가고 자기 처자들만 감싸고더니 아랫목에 자리 잡은 자신은 찬밥 신사나 마찬가지다. 긴긴 날 밤을 외로움과 고독을 참아내며 지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건만 아들놈이 품을 떠나버리니 요즘 들어서는 동네 낙대들과 수다 떠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다. 키키키 저놈 훔쳐보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럼 우리도 아직은 볼만하다고 예끼 할머니들이 못하는 말이 없어? 여인들은 돌쇠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수다를 떨고 복길이네는 많은 세월을 수절하며 지낸지라 이들이 하는 대화에 끼어들기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년들이야 지서방이 있으니 요즘도 그럴 일이 없지만 자신은 남편도 없고 만나는 녀석도 없어. 이런 자신에게 여인들이 야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할 말이 없어 끼지 못하고 차츰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말없이 빨래에만 열중하던 복길이네는 자신의 빨래를 마치자 얼른 자리를 떨고 일어난다. 왜 벌써 가려고? 손자 녀석 밥 줄 시간이야? 먼저 일어나? 아, 댕며느리는 뭐하고? 아랫마을 품앗이 가서 늦게 온다고 했어? 복길이네는 여인들에게 대충 둘러대고 총총걸음으로 집으로 향해 걸어간다. 돌쇠는 여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자신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간다. 복길이네가 산마루에 있는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시냇가에서 보았던 젊은 사내 녀석이 자신의 뒤를 밟고 있었다. 같은 방이겠지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산마루에 있는 대나무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돌쇠는 주위를 살펴보니 마침 인적이 없는 산마루고 자신이 이 마을에 살지 않아 얼굴도 모르니 잘됐다 싶어 산마루에 있는 대나무밭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복길이네는 겁나고 무서운 마음에 사내에게 반항할 마음도 먹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니 사내는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 이제 대나무가 걸쳐온 곳까지 왔다. 돌쇠는 여인 이외로 반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끌려오자 대나무밭에서 그녀 얼굴을 바라본다. 비록 나이를 먹어 얼굴에 주름살이 있지만 곱게 늙어 볼만했다. 사실 오랫동안 굶주린 돌쇠였네. 어떤 여자인들 밉상으로 보일까? 왜 이래? 누구요? 우리 운문지정을 한번 나누어 보자고. 당신이 너무 예뻐서 미칠 것 같아. 뭐요? 이놈아 넌 애비 엄마도 없어? 당장 꺼지지 못해? 이 천하의 불황당 같은 놈 썩 비켜서지 못해? 이봐 당신 남편 없지? 그러니 이렇게 복길이네는 돌쇠가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을 하자 얼굴이 붉어지며 버럭 화를 내려 하는데 복길이네는 몇십 년 만에 남정네를 보니 황당한 마음에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련하게 생각나는 남편 세월의 주름만큼 몇십 년 만에 그런 후 돌쇠는 그 길로 자신의 집으로 향해 달려갔고 오랜만에 남정네와 시간을 보내 잊고 지냈던 것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복길이네는 그날부터 빨래터에서 후성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 복길이네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여자들이 복길이네에게 원인에 대해 치열하게 물어왔고 어느 날 복길이네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그날부터 빨래터에는 늦은 시간 빨래를 하러 찾아오는 여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